(9월) 미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3.4%에서 제자리에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과반을 넘는 51%가 건강보험이 있어도 의료비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에 드는 비용이 렌트비보다 52%나 더 들어 기록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먹거리가 부족한 식량 불안 가구가 1,700만 가구로 전체의 1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이란 대리 조직들의 첫 공습을 단행하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 지상 기습 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9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3.4%에서 제자리에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이 4.9%로 급등했으나 물가 진정세를 유지해 기준금리를 6개월 이상 동결할 수 있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우려보다 물가 진정세가 지속되자 한숨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9월에 3.4%를 기록했다고 연방상무부가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7월과 8월에 이어 9월에도 3개월째 3.4%에서 제자리한 겁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8월 3.8%에서 9월에는 3.7%로 오히려 둔화됐습니다. 연준은 금리 정책을 결정하며 이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PCE 물가는 미 전역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며 지출한 물가입니다. 보름 앞서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는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9월 CPI는 3.7%, 코어 CPI는 4.1%로 약 보합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 국민들은 9월에도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지갑을 더 활짝 연 것으로 나타나 불경기 위험을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민들의 개인 소득은 9월에 전달보다 0.3% 늘어났으나 개인 지출은 그보다 높은 0.7% 증가한 것으로 연방상무부는 밝혔습니다. 하루 전날 발표된 3분기의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4.9%로 1분기의 2.2%와 2분기 2.1%보다 2배 이상 급등했는데 여기서도 GDP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 국민 소비 지출이 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높은 경제 성장률, 뜨거운 경기만 보면 연준이 긴축 또는 금리를 인상해야 할 요인으로 꼽혔으나 더 중시되는 물가가 진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의장을 비롯한 연준 멤버들은 대부분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수개월간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 내지 5.50에서 동결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그룹의 투자자들은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인 11월 1일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무려 99.4%나 되는 것으로 꼽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에도 동결 가능성이 80%나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첫 회의인 1월 31일에는 71.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월 20일에는 65%, 5월 1일에는 48%의 동결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인 6월 12일에나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CME 투자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과반을 넘는 51%가 건강보험이 있어도 의료비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프리미엄, 즉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 등 본인 부담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의료비 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활 필수품 등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과반을 넘는 51%는 헬스케어 비용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밝히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의료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커버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10명 중에 4명이나 의료비용을 내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도 10명 중에 4명은 의료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10명 중에 6명이나 의료비 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들은 4명 중에 3명이나 의료비 내기가 극히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미국민들의 38%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나 약 복용을 연기 또는 건너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체의 30%는 의료비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나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를 내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장 의료보험일 경우 회사 전체의 의료비가 올해 7% 오른 24,000달러나 됩니다. 그중에서 종업원들은 일가족 프리미엄으로 6,575달러를 부담하고 있어 500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직장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오바마 케어, 일반 개인 건강보험 등 근년 들어 매달 내는 프리미엄, 즉 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리기가 어려워지자 디덕터블, 코페이먼트 등 본인 부담금의 한도를 크게 올려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보험에서는 매달 보험료를 내더라도 진료나 치료, 약을 복용할 때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디덕터블을 매년 올리고 있어 본인 부담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건강보험 프리미엄이 월 1,500달러인 경우 보험료를 매달 내더라도 디덕터블이 10,000달러로 설정돼 있으면 1년 내 진료나 치료, 처방약 등의 총액이 10,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원 치료 등으로 도저히 낼 수 없는 의료비를 청구받으면 병원 측에 할인을 요청하거나 비영리 기구로부터 도움받고 여의치 않으면 의료비 파산까지 신청하는 경우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구입비와 렌트비가 동시에 오르고 있으나 내 집 마련에 드는 비용이 렌트비보다 52%나 더 들어 기록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구입 시 드는 비용이 렌트비보다 52%나 많이 드는 이 같은 상황은 2006년 주택시장 거품 때보다도 격차가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구입과 렌트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어떤 게 비용이 더 들지, 덜 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드는 비용과 렌트비를 비교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내 집 마련에 드는 비용이 렌트비보다 52%나 더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CBRE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매달 내는 비용은 올 7월 기준 3,32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평균 렌트비는 2,18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매달 내는 비용에서 렌트비보다 1,138달러, 52%나 더 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52%의 격차는 2006년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어있을 때의 30%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내 집 마련 시 매달 내는 비용이 렌트비보다 52%나 많아진 주된 이유는 주택모기지 30년 고정이자율이 8%를 넘어서 팔려고 나오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시의 월 비용과 렌트비의 차이는 주택시장 붕괴와 대불경기를 겪었던 2008년 10월에는 1,507달러와 1,443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내 집 마련 월 비용이 1,165달러였던 데 비해 렌트비는 1,536달러로 역전됐습니다. 2018년 7월 1,855달러와 1,830달러로 다시 엇비슷해졌습니다. 팬데믹 초반인 2020년 7월에도 1,852달러와 1,810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중반부터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2021년 1월에는 2,038달러와 1,849달러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내 집 마련 월 비용이 3,046달러인데 비해 렌트비는 2,116달러로 930달러로 차이가 더 벌어졌으며 올해에는 1,00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내 집 마련 시에 매달 내는 비용이 렌트비를 크게 웃도는 상황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먹거리가 부족해 덜 먹거나 끼니를 거르는 식량 불안 가구가 1,700만 가구, 전체의 12.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서 지난해 10%대 1,350만 가구 안팎에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제1의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에서 먹거리가 부족한 식량 불안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 농무부가 연방 센서스의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먹거리가 부족한 식량 불안 가구는 2022년 말 현재 1,698만 가구로 전체에서 12.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1,351만 가구 10.2%와 2020년에 1,375만 가구 10.5%에서 급등한 것입니다. 식량 불안 가구는 가족 구성원 중에 1명 이상이 먹거리가 부족해 제대로 못 먹거나 끼니를 거른 가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최저 식량 부족 가구는 2022년 말 현재 678만 가구로 전체에서 5.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극빈층도 2021년 508만 가구 3.8%, 2020년에 514만 가구 3.9%에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식품 불안 가구는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른만 있는 가구는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세 이하 영유아들이 있는 가구에서는 17%나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싱글맘 가구에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비율은 33%나 돼서 가장 어려운 계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의 먹거리 부족, 식량 불안 가구가 급증한 주된 이유는 팬데믹 시절 부양자녀 1인당 $3,000 내지 $3,600나 지급했던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 연방 지원이 모두 끊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세제 혜택으로 0세에서 6세까지는 1년에 1인당 $3,600, 6세부터 17세까지는 연 $3,000를 사실상 현금으로 제공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반년치는 매달 받고 반년치는 세금 보고시 한꺼번에 받아 부양자녀들의 먹거리부터 사는 덕분에 먹거리 부족, 식량 불안 가구를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이외에도 3차례에 걸쳐 납세자 1인당 $3,200씩 현금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비롯한 팬데믹 연방 지원금이 모두 끝나 미국의 빈곤층과 식량 불안 가구 등이 다시 급증하게 된 것으로 연방 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에서는 급증한 식량 불안 가구, 나아가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파에 따라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 미군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란 대리 조직들에 대한 첫 공습을 단행하고 이란의 부추김에 따른 확전을 저지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육해공, 해병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면 침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자 지구를 넘나드는 지상 기습 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긴박한 군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동 사태가 억지될지 아니면 확전될지 중대 기로에 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따라 중동 지역 미군들을 저강도로 공격해온 이란 대리 조직들의 시설에 대한 첫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군은 F-16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시리아 동부에 있는 이란 후원 무장 세력들의 무기와 탄약 저장고에 대한 첫 폭격을 단행했다고 펜타곤이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들을 향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이 로켓포와 드론 등으로 공격해옴에 따라 이에 보복하고 향후 공격을 막기 위해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이번 공습이 중동 지역 미군들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권 발동의 차원일 뿐 확전은 원치 않는다는 기존 입장이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성명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펜타곤은 지난 열흘 동안 2,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와 900명이 있는 시리아에 있는 미군 전초기지 등에 이란 대리 조직들이 로켓포와 드론 등으로 최소 16번 공격을 가해 20여 명이 부상당해 치료를 받았으며 모두 경상이어서 직무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중해 지역에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에 이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 2척을 동시 배치하고 그들의 스트라이커 전단들로 미사일과 핵무기 공격까지 가능한 구축함 4-5척씩을 작전 배치했습니다. 미 해병 제26 신속원정군 2,000명도 이스라엘 인근에 긴급 배치했습니다. 이어 중동 지역 미군 기지들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와 패트리어트 등 미사일 방어 시스템 12개 대대와 병력 900명을 증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안으로 지상군이 침투했다가 수시간 만에 빠져나오는 기습 지상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주일 전에 특수부대원들이 가자 지구 안으로 침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연일 탱크들을 수십 대씩 가자 지구 안으로 진격시키고 하마스 타켓을 공격하고 빠지는 지상 기습 작전을 연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면적인 가자 침공 작전을 위해 하마스 은신처와 전투원들의 소재지를 드러나게 하면서 지상작전의 길을 타지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전면적인 가자 침공은 시가전으로 번져 막대한 인명피해를 낼 것이라며 대규모 침공과 점령은 피하고 하마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족집게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작전으로 하마스를 최대한 분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